안녕하세요.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. 제가 월급날마다 어떻게 그달의 매수 금액을 계산하는지 또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 그래프는 1948년부터 2020년까지 사람들이 공포의 하락장이라 느꼈던 시기를 보여주는데요. 시기별로 첫 번째 막대는 침체 기간 중 최대 하락률, 그리고 두 번째 막대는 그로부터 1년 후, 그리고 2년 후 회복률을 의미합니다.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, 29% 정도 이제 하락장에서 하락을 했다가 1년 후에 40%, 그리고 2년 후에 54%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. 음, 매년, 매 순간에 이런 하락장이 있었고, 이를 통해서 이런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. 과거 차트를 보고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을 하지만, 이걸로 제 논리를 부연 설명하기보다는 미국인들이 S&P 500을 포함한 나스닥 다우지수 같은 그런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. 일단 저는 대한민국 사람의 시각으로 S&P 500을 바라보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죠. 그래서 반대로 미국 사람들은 주식 불패 신화가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. 미국인들의 가계금융 자산 비중은 70%가 넘고, 또 자유로운 기업 경영 환경 덕분에 S&P 500 탑 10 회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미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증거 중 하나가 저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산업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필요 없는 사람은 해고하고 또 필요한 사람은 높은 급여로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노동 정책이 가능한 곳이 미국이라는 점이죠. 그리고 S&P 500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. 그렇게 보는데요.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온시 생활 속에서 어떤 유전자를 각인하게 되었고, 그래서 하락장이 도래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실에 대한 공포를 훨씬 더 크게 느끼고, 뭔가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. 저는 이걸 이겨내는 것을 뭐 S&P 500 매수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월급날마다 참고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. 일단 근간은 52주 1년치, 즉 52주의 고가와 저가를 놓고 이런 식으로 현재 주가가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. 최근 몇 년 동안 별로 큰 하락 없이 계속 52주 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, 저는 언제든지 반대로 현재 주가가 52주 저가에 머물면서 이걸 갱신하는 시기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타이거 미국 S&P 500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, 기본적으로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오탄데요. 적게 사기. 이거를 52주 기준 현재가를 통해서 계산하는데, 예를 들어서 현재가가 이렇게 52주 고가인 22,330원에 가 있다면은 현재가 위치는 0%가 됩니다. 이 말인즉슨 기본 매수 금액인, 즉 베이스 매수 금액 442만 원 정도 외에 변동성으로 매수 금액인 이 플렉스 매수금은 빵원이 된다는 뜻인데요. 그런데 왜 주가가 52주 고가인데도 매수를 또 그래도 굳이 440만 원이나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면은, 이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, 코스피나 다들 아시다시피 박스피라고도 하죠. 2,500을 못 넘습니다. 역대급 주가를 코로나 시즌에 찍었지만 다시 2,500 안 되는 병에 걸려가지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그래서 이런 거에 익숙한 한국 사람의 시선으로 S&P 500을 저는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일정 주가범위 걷어놓고 상승하면 두드러 패가지고 하락시키고 기매들 놀라서 다 도망가는 이런 하락기가 오면은 다시 바닥부터 싸게 주워 담아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S&P 500은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. S&P 500 차트를 보면은 뭐 이런 식이죠. 계속해서 이제 고점인가
해서 이제 뭐 방심하고 있으면 또다시 고점을 갱신하고 야, 또 고점 찍고 하락하는 끝났구나 했는데 다시 또 오르는 게 네, S&P 500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미국이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를 가진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패권 국가인 것도 맞지만 현실적으로 엔비디아, 테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꿈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양자 컴퓨팅을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구글 일로를 통해서도 네, 보여줬지만 그런 게 미국이죠. S&P 500에 그래서 해당하는 회사들이 앞으로도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도 전 S&P 500 주가 상승에 한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럼 반대로 현재가가 52주 저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저는 매달 월급을 받아서 베이스 금액에다가 추가로 플렉스 금액은 최대 2,200만 원까지 늘어나게끔 전 설정해 놨는데 그래서 총 한 2,653만 원 정도까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전략을 세워놨고요. 이때를 위해서 저는 예수금을 일부러 30% 이상은 항상 보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현재가가 지금 52주 근처에 가 있긴 하죠. 그래서 아마 1월 달에 월급을 받으면은 400, 현재가 이번 주 종가 기준으로 474만 원인데 아마 500만 원 내외에서 매수를 하게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참고로 월급뿐만 아니라 DC형 퇴직금,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쌓아주는 거를 그거 가지고도 S&P 500을 사고 있기 때문에 매달 매수하고 있는 금액이 커 보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아내 월급까지 투자금에 포함이 되니까요. 그리고 저는 좀 마지막으로 이제 S&P 500을 대하는 태도가 저도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 저는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. 하지만 하여튼 가격이 오르고 자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만은 네, 하지만 S&P 500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밈이 있었죠. 많다. 그리고 M7. 그리고 요즘에 2025년에는 이제 배트맨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단한 기업들의 주식을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게 S&P 500을 사모으는 행위이고 이런 회사들은 인류에게 어떤 유용한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지분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 투자가 너무나 가슴이 와닿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오히려 아무런 생산수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심지어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해서 그나마 집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붙여보자면 유일한 생산 능력인 출산까지도 더 이상 재구시를 못한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제가 한국인이지만 그런 한국의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S&P 500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한 투자이면서 웬만한 하락장이 와서 내 자산이 좀 쪼그라들더라도 버틸 만한 용기를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나 미국 회사들이 어려워진다. 고점이니까 폭락하면은 이제 미국 침체면 어쩔래? 이런 말도 있지만, 나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한국의 대기업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망할 거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제 자산을 지키기에도 S&P 500 ETF 투자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상으로 제가 S&P 500 투자 금액을 정하는 기준과 어떤 각오로 하락장이 오더라도 버틸려는지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